2019년이고 6회고 먼저 우리 34에서 37을 할게요. 92쪽. 자, 36번을 보면은 36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김진옥전은 이질적 세계를 할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자, 일단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자, 그 말이 중요한 말이고, 자, 이와 관련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첫째, 자,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거기 주셔야 돼.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 자, 이 과정에서 수중계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한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수중계에서 주인공을 잘해주든가, 아니면은 수중계에서 주인공을 잘 못해주든가, 그리고 이제 수중계에서 잘해주면 지상계에서 주인공의 가족들을 못해주든가, 아니면 수중계에서 주인공을 잘 안 해주면 지상계에서 주인공의 가족들을 잘해주든가,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대비가 중요해. 대비. 일단, 자, 둘째,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제시하여, 여기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또 첫 번째는, 자, 수중계, 지상계, 얘네들이 교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윗글을 참고 감상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중계하고 지상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공과 주인공 가족들은 대비되는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 자, 읽어볼게. 이 내용은 쉬운데 고전소설은 내용일치거든, 문제가. 문제 자체가 내용일치야. 그러니까 적당히 읽고 적당한 수준에서 끊고, 아, 여기까지는 무슨 사건, 그 다음에 또 적당히 읽은 다음에 여기까지는 무슨 사건,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좀 쭉 이어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그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곳에서의 세부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다시 어차피 찾아 들어가야 돼. 이거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걸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어느 부분에 있었고,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거고,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문제라서, 자, 이제 그거를 좀 주의해서 읽으면 돼. 자, 앞부분 줄거리. 김진옥은 승전 후 귀국하던 중 풍랑으로 표류했다가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된다. 이런 건 전기성이지. 자, 김진옥은 주인공이고, 자기가 용궁에 가게 된대. 자, 이거는 이제 수중계하고 지상계가 교차된다는 거지. 이 수중계. 그리고 전기성. 자, 남해 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진옥은 등공용왕을 물리친다. 자, 용궁에 갔고 등공용왕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업적을 만든 거지. 그리고 이제 부탁을 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용궁에서 얼마나 잘해주겠어.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자, 끊어야 돼. 이때 무양공주는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무양공주는 김진옥한테 앙심을 품었어. 그래서 이선영, 정동환 등과 계교를 짜 김진옥의 아내 유부인과 아들 애원을 죽이려 한다. 거기 조쳐야 돼. 무양공주는 세모 쳐야지. 왜? 주인공의 아들 죽이려고 하니까. 밑에 김진옥의 아내 유부인과 아들을 애원을 죽이려 한다. 자, 김진옥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 있어. 가족들은, 자, 무양공주가 죽이려고 그래. 무양공주가 죽이려 한다. 자, 추리를 해보면 김진옥은 용궁에 가서 용왕의 부탁을 받고 등공용왕을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잘해줄 거야. 용궁에서. 근데 지금 지상에서는 가족들은 무양공주가 죽이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대우가 대비된 거야. 대우가 대비된 거. 자, 여기 일단 먼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용궁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은 김진호가 환대를 받았대잖아. 자, 이 물리치고 환대를 받았어. 근데 가족들은 죽이려고 해. 죽임을 당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대비가 되는 거고, 용궁을 떠나려 한다 했어. 자, 용왕왈. 이는 수중에 귀한 보배라.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며 엄동설관이라도 춥지 않을 것이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70이 넘도록 녹발이 장춘이요. 그러니까 이 진주를 두면은 머리도 계속 하얘지지 않고 까매진대. 또 죽은 사람을 입에 넣으면 환생하는 이는 극한 보배로소이다. 라고 해서 용왕이 지금 보답을 해주는 거지. 자, 원수가 사양하다가 받은 이 용왕왈. 원수는 대국의 신하라. 수부에 들어 과인의 수부를 보정케 하니 어찌 천자께 현신을 두신 치하를 아니하리오. 그래서 네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니네 임금한테 너 같은 신하를 둔 칭찬을 안 해주겠니? 라고 하면서 그럴에다가 원수께 붙이고 예단을 봉하여 주니 원수가 살해하고 받으니 거기서 끊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용왕이 김진옥한테도 살해를 했고 그리고 천자에게도 살해를 해줬어. 왜? 남궁 등공용왕을 물리쳐줬으니까. 자, 일광노가왈. 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하리오 하고 일광주 한낱을 주고 끊어야 돼. 그러면 일광로는 일광주 줬어. 그러니까 지금 환송해 주니까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야. 자, 여동비는 또 한낱 부채를 주어. 이번에 부채를 줬어요. 여동비는. 이 부채를 한번 붙이면 운무가 자욱하고 비 올 때 붙이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나니 이는 큰 보배라. 그대는 잘 간수하라.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주고 있는 거지. 하고 두목지. 이번에 두목지가 칼 하나를 주며 두목지는 칼 줬어. 이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낮 같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할지니 가져가소서. 그 다음에 또 이적선이 나오지 이번엔. 자, 이적선이 또한 금표통을 하나를 주며 왈. 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불로주라는 술이 있으니 1000만인이 먹어도 진치 못하느니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마르지 않는 술병 이런 거고. 하고 원수가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 이별하고 용왕께 하직하고 부치는 모셔 길을 떠나 황송으로 향하여오더라 라고 됐지. 거기서 끊어야 돼. 그리고 이제 왜 끊냐면 각설이 나오거든. 그럼 딴 얘기야. 그러면은 지금 거기까지는 자, 이 용궁에서 자, 김진욱이 자, 환송을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받아왔어. 자, 근데 각설되어 있으면 이제 내용 장면 전환이거든. 자, 각설 차시에 이때 무사가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무사가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간대. 거기 줄 쳐야 돼. 이건 이제 가족의 위기야. 여기서는 이 지상계에서 가족의 위기. 자, 특히 그 아들인 애운. 자, 애운이 통고가 우리 모친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로 데려가노? 우리 모친도 야속하시도다 하며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잔인히 불쌍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 달래어왈 진실로 가련하다. 천자의 명이 급하시니 우리 어찌 거역하리오.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임금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하고 이끌어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하니 그래도 던졌어.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그래서 어찌 몸하지 아니하리오. 이렇게 나오면은 편집자 논평이야. 이거는 편집자 논평의 어떤 그 문장 구조들이 비슷해. 어찌 몸하지 아니하랴. 어찌 몸하지 아니하리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걔네들은 전부 다 편집자 논평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얘는 정말 불쌍하지 않아? 근데 소소한 창천이 굽어 살피실지라. 이것도 밝은 하늘이 굽어 살펴줄 거야. 누구를? 애운을. 그래서 니은도 편집자 논평이야. 자, 얘가 지금 가족의 위기인데, 자, 기억하고 특히 이 니은을 통해서 이 편집자 논평이거든. 자, 이걸 통해서 하늘이 굽어 살필 거래.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자, 요거를 편집자의 논평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용왕이 그 강의 용신에게 칙지 명령을 내리사 물에 들어 아이를 살리라 하시니 용신이 오직 칙지를 받자와 물 밖으로 도로 내치니 용왕이 용신한테 명령했더니 용신이 물에 빠진 애를 쳐버렸어.
물 안으로 들어오네 물 밖으로 이제 튕겨내버린 거야. 자, 애운이 정신이 아득한 중 물을 부수고 토하고 물을 무수히 토하고 모친을 보러 동서로 방황하더라. 있지?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은 요 니은에 이 내용을 구체화시킨 거지. 구체화.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위기에서 벗어났어. 자, 근데 여기서 위기에서 벗어난 건 용왕이 김진호가 죽네? 그러니까 용왕이 살려준 거지. 그래서 그게 뭐냐? 영향을 주고 받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네. 자, 요거 이 수중계가 지상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이 됐어. 자,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이니까 수레에 시를 하니 난영이 소절을 붙들고 슬피 통곡할. 가련하고 애달프사 불쌍하구나. 유부인 같은, 자, 유부인은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은 김진옥의 아내야. 자, 유부인 같은 유조숙녀 이렇게 참혹히 원수할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요. 자, 이번에는 누구의 위기냐면은 유부인의 위기야.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지상계에서 가족의 위기지. 자, 여기서는 애운의 위기였고, 첫 번째. 자, 이번엔 유부인의 위기. 하고 낭자를 붙들고 방송통곡하며 남녘을 멀리 바라본들 그림자나 있으려 아무도 없어. 한참 이렇듯이 힐난할째 선영과 동안 등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밥비벼라 재촉이 성어 같으니 무사가 달려들어서 수레를 재촉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뭐냐? 결국은 수레에 빨리 올라 태우는 거지. 이제 죽여야 되니까. 자, 각설 됐어. 각설. 그럼 끊어야 돼. 그래서 일단 유부인의 위기야. 각설.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이제 김원수는 김진옥이거든. 얘하고 아들하고 만난 거지. 자, 만리강산에 다다르니 강변의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하여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 대답할 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산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도사공으로 하여금 계명전에다 올려가게 했사오니 자,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관해하로소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배가 없어. 그리고 배가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아마 김원수하고 애운이 만리강에 다다라서 만리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배가 없는 상황인 거지. 뭐 나름의 위기지 이것도. 자, 35번 문제를 그래서 풀 수 있어. 강효가? 정신 차려야지. 자, 주인공이 난관에 처한 상황을 제시하며 왜 배가 없어 건너야 되는데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정확하게 맞지? 1번이다. 자, 뭐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다 풀어왔을 거니까.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 원수가 차원 이 말을 듣고 앙천 탄식하며 화산을 향해 배려할 이 강은 길이가 말리요. 너비가 30리라 몸에 날개가 없으니 어찌 건너리 있고 선색은 진옥의 사정을 급히 살피소서. 어딘가를 향해서 빌었어. 자, 유부인의 위기인데 지금 김진옥과 애운이 배가 없어. 자, 애운이 배가 없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위기야. 얘네들의 나름의 위기야. 그랬더니 이제 김진옥이 이제 화산을 향해 빈 거지. 자, 그랬더니 하고 무수히 배려하더니 이때 화산도사가 천지상간에 낭자를 죽이려는 거동과 화산도사가 이렇게 봤더니 낭자를 죽여 유부인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위기지. 근데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인이 죽기 직전인데 얘가 배가 없어. 그러니까 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급히 조화를 부려 이렵소선을 지휘하 빨리 강변에 닿게 다은이 있지. 자, 그럼 요거는 뭐냐? 화산도사가 이제 배를 보내줬어. 자, 요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조력자. 강효가 자지 마. 오자마자부터 자면 위험한 일 당해. 자, 그 다음에
원수가 대의하여 그 배를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이 종남산을 바라고 말을 지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안 삼거리에 무수한 많은 사람이 삼대같이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 오색기치를 세우고 한 수레위 한 부인이 닿았거늘. 수레위 어떤 부인이 있어. 근데 이미 앞에서 유부인을 수레에 타려고 엄청 애썼잖아. 그러니까 이 수레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부인인 거야. 자, 원수가 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부인이로다. 아, 저거는 우리 부인이야 라고 했어. 하고 금편을 들어 말을 치니 금편은 금채찍. 이 말은 비룡마라. 이 디귿은 얘도 서술자, 요것도 이제 편집자 논평이거든. 말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야. 이 말 비룡마다 이런 거고, 순식간에 살같이 화살같이 달려들어 법장에 다다라 살펴보니, 그러니까 비룡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부인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부인은 기절하였고 무사는 시각을 기다릴 때 한 대장이 비룡마를 타고, 비룡마를 탄 대장이 누구냐? 김진옥이겠지. 김진옥의 말이니까. 달려들어 일진을 해치고 수레를 박차며 낭자를 하고 슬피 울거늘 정동환 등이 대결 실색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자, 원수가 낭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진정하여 울며 왈 부인아 김진옥이 여기 왔나니 부인은 정신을 수습하소서 하니 이때 애운이 곁에 앉아 울며 왈 한강수에 빠져 죽었던 애운이 여기 왔나이다. 모치는 진정하옵시고 부친을 배옵소서. 자, 지금 그 김진옥이 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일진을 해치고 수레를 박차고 낭자를 안고 왔어. 낭자를 안고 있어. 그러니까 죽진 않아서 기절한 거야. 이제 기절했는데 그 다음에 원수도 낭자 보고 기절했어. 우리 부인 죽어가는구나. 어떻게 됐나 보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다가 깨서 이제 막 슬퍼하면서 정신을 수습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도 엄마 정신 차려라고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얼굴을 한 대 대고 뒹굴며 통곡하니 천지일월이 무강하고 산천초목이다 슬퍼하더라. 리을 같은 것도 편집자 논평인데 그냥 슬프다. 그냥 이런 뜻이야. 슬프다. 어우, 야, 얜 어떻게 이렇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냐? 강혁아? 정신 차려. 펜 잡고. 정신 차려야지, 정신. 아직 엄마한테 전화 안 했어. 엄마한테 전화하면은 나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하게 얘기해. 어떤 애도 와서 첫날 자더라고, 제일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전화했어, 엄마한테. 얘 오자마자 잤다고. 엄마가 어처구니 없어 했어. 어처구니 없어 하고. 그래서 자지 마. 죽으면 어차피 계속 자는데 뭘 벌써 자. 죽으면 계속 자. 잘 자라고 땅속에 깊게 묻어주고. 그리고 바짝 태워주잖아. 그러니까 자지 마. 그냥 계속 잘 수 있어. 죽으면. 살아있을 땐 깨 있어야지. 자,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요.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그 용왕이 준 진주를 먹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고 머리가 까맣고 계속 뭐 이러거든.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통하며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운의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원수가 그 모자의 경상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천하여. 그러니까 애가 지금 애운이 엄마 손잡고 엉엉 울면서 막 서로 껴안고 너무 슬퍼해. 그 왜 슬퍼하냐면은 이 김진옥이 용궁에 가 있는 동안은 뭐 등공용을 물리친 것 때문에 엄청 환대를 받았거든. 근데 그 무양공주에 의해 가지고 가족은 엄청 고생을 당한 거야.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어. 거기다 아들도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고 엄마도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둘이 껴갖고 엉엉 울어대니까 그걸 본 아빠가 화난 거지. 이것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가족을 이렇게 괴롭혀? 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분심이 충천하여 동안등을 잡아 급히 죽이려 하되 내가 니들 다 죽일 거야. 그러고 덤벼 갔는데 일반 대관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참히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왕의 명령 없이 신하를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10분 ing분하고 자 오직 부인을 구하여 집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화만 낸 상태로 분노를 그냥 가진 상태로 부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대. 결국은 이 유부인의 위기도 해결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유부인을 구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 도움으로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수중계의 도움으로 애운이 죽지 않았고, 여기서는 화산도사의 도움으로 배를 건너갔고, 결국은 거기서 부인을 구하게 됐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36번을 보면, 1번.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그쵸, 용신한테 칙지를 보냈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 용왕하고 용신이 애운을 살렸으니까,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관성을 강화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맞겠지? 2번. 김진옥이 진주를 활용해 유부인을 살리는 것은, 진주 넣어줬더니 정신을 차렸지.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 그치? 수중계에서 용왕이 준 게 지금 영향을 미쳤으니까. 자, 두세 개의 연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맞고. 3번. 김진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존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등공용왕 물리친 거. 지상계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 지상계 김진옥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거지. 구해줬으니까. 두세 개의 연계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번.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은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를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은, 여기 끊어야 되거든? 뭐 어차피 다 끊어야 되지만, 이거는 요거지. 김진호가 환대를 받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그래서 대우가 대비된 거야.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지. 왜? 아빠는 지금 환대받고 있는데 아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맞고. 5번. 부채칼, 금표통 등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김진옥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여기 주체돼.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음이 아니라 그냥 수중계에서 준 거지. 얘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중계에서 준 선물인 거지. 5번이다. 자, 37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인데, 자, 기역은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그 다음에 리을은 천지럴이 무강하고 산천초목이 슬퍼하더라. 그래서 인물에 대한 서술자 비판, 여기 비판적이 아니라 가련하다, 슬퍼한다니까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슬픔을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과 미음 모두 독자라고 뒤이어 일어난 그 사건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니은은 소소한 창천이 굽어살필질지라, 도와주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낭자가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요. 살아나겠구나. 뒤에 또 살렸잖아. 그래서 2번이 답이야.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소설을 읽을 때 부담 갖지 말고 읽으라고 하면 해주는 거야. 자, 34. 34를 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분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한 유분을 구했다. 자, 장안에 이르기 전에 유부인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했냐? 여기서는 그냥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랐어. 그리고 유분이 있을 걸 생각은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곳의 특성을 이용한 건 아니지. 오히려 특성 때문에 부인을 못 구할 뻔하고 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룡마를 타고 가서 구한 거지. 자, 얘가 이 동네의 장안의 특성을 이용해서 유부인을 구한 건 아니야. 그래서 34는 1번이 답.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보세요. 38에서 42. 자, 요 38에서 42는 자, 거기 가하고 나를 할 건데 그 나가 이번에 수특에 나와 있어. 유산가가. 자, 40번 문제 풀어볼게. 40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희 작가와 같은 사대부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 주로 자연에 기여하여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을 살았다. 여기 사대부 줄치고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써야 돼. 자, 가는 그러면 사대부의 작품인가 봐. 사대부. 그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자연과 조화.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받으며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바를 시가를 통해 표현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심리적 위안 줄치고 그 다음에 직접 체험한 바를 시가를 통해 표현했대. 직접 체험한 거를 표현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나와 같이 평민계층의 전문가객들이 보는 잡가에 나타나는 자연은 주로 아름다운 풍광의 재현을 통해 청중들이 대리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있다. 자, 거기 평민계층이야.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쓰는 게 누구냐? 평민계층. 자,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자, 풍광을 재현한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리체험을 해주게 만든대. 대리체험. 이걸 통해서 대리체험. 자, 그래서 그래서 잡과의 자연은 감각적 흥을 극대화한 이상적 유흥의 공간. 그래서 여기서 자연은 이상적 유흥의 공간이래. 자연의 의미야. 자연은 이상적 유흥의 공간. 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붙여보면 이 4대 부에게 있어서 자연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라 무라일체와 그 다음에 안분지족이라 그래.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계층에 있어서 자연은 어떠냐면은 이거는 무라일체 안빈낙도 이런 거 없어. 이건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자연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즐기는 게 나와. 자, 무라일체 안분지족 같은 거는 안 나와. 이 무라일체 안분지족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양반의 유교적 이상이야. 자, 읽어볼게요. 가. 이 몸이 한가하여. 이 한가하다는 얘기는 벼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산수간의 절로 늙어. 산수간은 자연이지 자연 속에 저절로 늙어서 공명부기를 뜻밖의 잊었으니 공명부기는 속세의 가치야. 세모 쳐야 돼. 얘를 잊었대. 차중에 이중에 청유한 맑고 그윽한 흥미를 혼자 좋아하노라 라고 해서 산수간의 절로 늙어줄 쳐야 되고 그래서 이 줄은 치지 마. 공명부기를 잊었대. 그래서 어떠냐? 나는 청유한 흥미 거기 줄 쳐야 돼. 그래서 가의 첫 번째 수 같은 경우에서 자, 중요한 애는 어떤 애냐면은 산수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안에서 청유한 흥미를 누리고 있대. 맑고 아름다운 즐거움 이런 맑고 그윽한 즐거움 이런 뜻이야. 맑고 그윽한 즐거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쉬운 말로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수 조그만 이내 몸이 내가 천지간에 혼자 있어 청풍명호를 벗삼아 누웠으니 거기 줄쳐야 돼. 청풍명호를 벗삼아 누웠으니. 자, 내가 어떻게 사냐? 청풍명호를 벗삼아 누웠대. 자, 청풍명월이 벗이야. 요거 무라일체의 삶. 자, 세상의 시시비비를 나는 몰라노라. 여기 세상의 시시비비 세무쳐. 그러니까 일수하고 이수하고 공통적으로 나누는 게 뭐냐면은 나는 자연 속에서 즐거워. 첫 번째. 두 번째, 속세를 잊었어. 자, 1, 2수의 공통점 첫 번째. 자연 속의 즐거움. 자, 두 번째, 속세를 잊음. 이 속세를 잃은 건 속세와 단절감이라고도 해. 자, 그 세모치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속세와 단절감을 보여주는 곳. 자, 그 다음에 사수.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리실세. 세상이 버렸다는 얘기가 벼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조그만 초당을 시내 위에 이뤄두고, 자, 이 사람 어디서 살아? 초당에서 살지? 자, 초당은 소박한 삶을 상징해요. 자, 목전에 눈앞에 보이는 송주가 네버신가 하노라. 저 송주가 네버신가 하노라 조쳐야 돼. 자, 초당에서 살고 그 다음에 송죽이 벗이야. 그럼 소박한 삶이니까 안분지족. 자, 그 다음에 송죽이 벗이래. 요거는 무라일체. 자, 그 다음에 우수.
자, 살림에 들어온 지 오래니 세상사를 모르노라. 이 속사가 단절감이야.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십장홍진에 세묻혀야 돼. 십장홍진. 자, 이 홍진이라는 말이 뭐냐? 십장은 10자나 되는 300cm 홍진인데, 여기 홍진이 붉은 먼지란 뜻이야. 상충국 제일 앞에 보면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떨고 그러거든? 자, 여기 홍진이 속세를 얘기해, 속세. 그래서 십장홍진은 혼탁한 세상. 근데 얘가 가려졌대지? 그래서 세상사를 모르고 십장홍진이 가려졌고 속세와 단절감을 보여줘. 무례예, 무례는 자연이란 뜻이야. 자연에 뛰어드는 몸이 보온이 어려워라. 그래서 나는 세상과 단절됐어. 그래서 자연에 살아. 그래서 은혜를 갖기가 어려워. 이런 얘기야. 결국은 뭐야? 나는 세상과 단절해서 자연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과 단절 후 자, 자연에서 살고 있다는 거. 자, 여기를 강조한 거지.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첫 번째는 무라일체의 삶을 살고 있어. 자, 두 번째는 저기 있는 거야. 안분지족의 삶을 살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세와 단절해 있어. 속세와 단절. 자, 이 세 가지가 이 작품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럼 이제 요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1번부터. 아니, 1번이 아니라 40번. 왜 1번이야? 38도 아니고. 자, 40번. 1번. 가희의 공명복이나 화자가 관직에 나가 이룰 수 있는 세속적 가치. 세속적 가치 맞지? 그래서 1번 맞고. 2번. 가희의 조그만 인의 몸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이래. 여기 줄자다. 속세에서의 화자 모습. 조그만 인의 몸이 천지간에 혼자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어? 청풍명호를 벗삼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속세에서 삶이 아니라 속세에서 화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에서 화자의 모습이지. 내가 청풍명호가 벗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0번 2번이 답이야. 자, 39번에 1번은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해서 1번이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지. 맞지? 이거는 맞는 말. 자, 38번도 범위를 줄여볼게. 자, 가와 나는 음성 상징을 줄쳐야 되거든. 펄펄펄, 짹짹, 펄쩍펄쩍 뭐 이런 거 있어야 돼. 여기에 그런 애들이 없어. 그런 애들 없고. 자, 가와 나는 현재와 여기 과거 현재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밝히고 있던데 과거 현재 대비 줄쳐야 돼. 과거 얘기 안 나와. 과거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 그냥 내가 현재 공명부기를 잊었다. 그냥 잊었다. 단절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자, 3번은 가와 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여기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휘 줄촉 역동적인데 얘가 막 움직임이 막 나오고 그래? 그러지 않지. 틀렸어. 그래서 답은 이제 4, 5에서 나오는 문제야. 자, 이제 나시를 읽어볼게요. 자, 나는 요거는 유상가인데 유상가 뜻이 뭐냐면 산에서 자 노는 혹은 즐기는 노래 이런 뜻이야. 그 유가 놀유자야. 놀유자. 강혁아? 서강혁? 정신 차려야지. 지금 38에서 42인데 잘 보고 있지? 나야. 자, 화란춘성하고 화란춘성은 화란, 꽃과 난초가 춘성, 봄의 성을 만들고 그런 뜻이야. 이게 뭔 말이야? 꽃과 난초가 가득하고 만발하고 만화방창이라. 만화방창은 모든 것이 뭐 그 만화방창은 그 뭐 향기로운 풀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는 봄의 자연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야. 자, 때 좋다 번님네야 산천경계를 구경 가세. 우리 이제 구경 가자 했어.
자, 39회 2번 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갈 거 권유 맞지? 때 좋다 번님네 산천 구경을 가세. 자, 죽장망해. 죽장은 대나무 지팡이, 망해는 집신, 단표자는 표주박물과 단이 도시락밥 표가 표주박물이거든. 그래서 죽장망의 단표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과 그 다음에 단 도시락밥과, 자, 표주박물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평민 거잖아. 평민 거. 평민 거기 때문에 안분지족 이런 게 아니야. 요거는 간소한 차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얘는 어차피 그 수특에 나오기 때문에, 자, 요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 무라일체, 안분지족 이런 애들이 안 나와. 평민의 문학에서는. 자, 천리강산 들어를 가니 만산홍록. 산에 가득한 붉은색과 푸른색들은 이제 봄이 되니까 꽃도 피고 나뭇잎도 돋아나고 이러니까 1년에 한 번 다시 피어 춘색, 봄의 색을 자랑하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자, 디귿도 산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래서 39회 3번 보면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계절감 맞는 말이야. 자, 창송치죽. 이 창도 푸르다고 취도 푸르다야. 그래서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는 창창울룰, 울창한데 기와유초, 아름다운 꽃과 푸른 남만 중에 가득한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다닌다 했어. 자, 그러면은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가 울창하고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가득한 곳에 나비가 날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문단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고문단은 이 봄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야. 봄산의 아름다움. 자, 봄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유상행비는 버드나무 위에 있는 날아다니는 꾀꼬리란 뜻이야. 그러니까 나무 위에 꾀꼬리는 편편금, 금조각 같고, 금조각이다. 은유법이거든? 아름답다고. 화간 전무, 꽃 사이에서 화간, 전무, 춤추는 나비는 분분선, 눈이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꾀꼬리는 금조각에, 그 다음에 나비는 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아름다움이야. 삼춘가절이 좋으시고, 삼춘가절은 봄의 아름다운 계절이 좋구나. 도화만발 점점 홍이로구나. 복숭아 꽃이 가득 피어서 점점 붉어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굳이 여러 가지 꽃 중에 도화를 한 이유는 이건 어떤 이상향과 같은 이상향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화라는 거를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숭아꽃이 나오면 무릉도원이야. 이거는 같이 세트로 다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제 요거 풀이가 있는데, 어주, 고기잡이 배가 축수, 물을 따라 애삼춘, 봄을 즐기는구나 이런 뜻이야. 고기잡이 배가 물을 따라 봄을 즐기는구나 이런 뜻이거든.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지금 이 사람 어디 있어? 산에 있어. 근데 뜬금없이 고기잡이 배가 나와. 이게 평민의 문학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보기에 좋은 애들 다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주 축수 애삼춘이라고 되는데, 애삼춘이 중요한 말이야. 봄을 즐긴다. 그러니까 어부도 봄을 즐기는 거고, 마지막이 중요해. 무릉도원이 얘 아니냐가 중요해. 자, 그럼 이렇게 되지. 첫 번째 문단도 봄산이 아름다워. 두 번째 문단도 봄산이 아름다워. 세 번째 문단은 거기에서 봄산에 있는 꾀꼬리는 금처럼 아름답고 나비는 눈처럼 아름다워. 그리고 꽃은 복숭아꽃이 가득 폈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무릉도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무릉도원이라는 거는 이 시적화자가 산에서 받은 느낌인 거야. 아름답다, 이렇게. 얘들이 나만 졸린 게 아니구나. 나 오늘 자다가 하고 못 올 뻔했잖아. 오늘 2시 반에 수업이었거든? 특강 때문에. 2시까지 와야 되는데 막 깨워, 우리 와이프가. 일어나. 그래. 왜? 그랬더니 지금 1시 반이래.
아니, 그 전에 이미 다른 것도 다 했어. 어? 정신없는 거? 1시만? 근데 너 2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어? 왜? 내가 했어. 너 화요일 금요일 2시까지 가잖아. 그래. 그럼 빨리 일어나. 왜? 그래서 그러고 완전 바보지 바보. 생각해보니까 금요일이네. 오늘 아까 저기 이 화작 특강 수업 애드립 친 줄 알았어. 기억 하나도 안 나. 뭐라 그러는지. 뭐 수업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물어봐야지 애들한테. 내가 뭐라 그랬나. 지금 니네도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눈이 저절로 감기고 그러는데 야 나만 감겨야지. 나는 대학도 나고 대학원도 나와서 괜찮거든. 근데 니네 대학 가야 되잖아. 자면 안 돼. 고3들아. 어디 잠을 자고. 강혁이 정신 차렸지? 채민이도 정신 차리고. 서희 갑자기 혼자 웃어. 잠도 안 잤으면서. 혼자 찔려하지 말고. 아연아? 머리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이렇게 해봐. 귀신 같아. 옆머리도 이렇게, 그렇지. 동훈이 정신 차려야지. 옆에 있는 아연이 실물로 봐야지. 이제 꿈속에서 아연이 보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층암절벽성에 바위가 쌓여있는 절벽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절벽이야. 절벽 위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염, 발을, 그러니까 그 구슬로 만든 발을 들이운 듯. 지규법이지. 폭포가 아름답다. 이골짜기의 물이 주룩주룩, 저골짜기의 물이 쌀쌀, 열의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열의 열골물이 한데 합쳐져가지고,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펑퍼져서, 그러니까 뭐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져 펑퍼져는 말 콸콸, 이렇게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물이 막 모이고 이런 뜻이야, 그냥. 자, 넌출 주고 방울 줘. 얘네들이 막 섞이니까 물방울이 막 생기겠지. 자,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륵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는데 은하고 옥이 백색의 이미지야. 이거 기억 잘해야 돼. 이거 금이거든? 이거 금? 이거 금이야, 이거. 이거 금. 근데 은색이잖아. 이거 무슨 금이라 그래? 백금. 그래서 은은 흰색 이미지. 옥도 비싼 옥은 흰색 이미지야. 할머니가 끼고 있는 푸른색 푸르딩딩한 옥 있지? 그거 5,000원짜리 확률이 높아. 근데 할머니가 옷반지인데 흰빛, 우유빛이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색 빛의 그 옷반지를 끼고 있어. 할머니 부자야. 잘 보여야 돼. 이제 그런 건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옥은 원래 흰색이래. 그래서 이제 이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이 으르렁 콸콸 흐르니까 이게 물방울이 막 생겼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물방울이 하얗게 일어나는 모습. 자, 여기 줄쳐야 돼.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용수 위에 아니냐. 소부허유가 속세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포수를 보고 소부허유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여기서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만큼 자연이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곡제금은 천고절이요. 자, 주곡제금은 두견세인데 두견세는 천년의 절개요. 적다종조, 소적세는 1년풍, 1년의 풍년이라. 일출낙조가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눈앞에 버려나 펼쳐지니 경계무궁 좋을시고. 거기 마지막에 경계무궁 좋을시고 줄쳐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산이 아름다워.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야? 그 다음에 폭포가 아름다워. 기산용수 여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해가 지고 뜨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한 게 어떤 거야? 그러면은 산에서 즐기는 노래인데 이제 봄산의 아름다움을 제가 앞에 써놨는데 자, 요거에 대한 어떤 감탄을 보여주는 거야. 자, 즐기는 모습과. 자, 그럼 38을 해볼게.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유가 나오지. 뭐 수정염 들이운 듯 이런 것도 나오고 유성앵비는 편평금, 화산 전문은 분분설 뭐 이런 애들 나오지. 그러니까 일단 얘는 비유가 맞아. 긍정적 인식도 맞아. 아름다움이니까. 근데 5번을 보면은 어조의 변화 나와? 그럼 기뻤다 슬펐다 뭐 해야 되거든? 안 나오지. 그러니까 5번은 틀렸지. 그래서 달을 안 읽어도 4번이 답인 걸 알아. 자, 그 다음에는 16에서 21번을 해야 돼. 16에서 21번.
자, 이거는 저번에 나눠줬던 그 프린트랑 같이 보면서 좀 봐야 돼요. 자, 21번 문제를 먼저 이런 거 딱 봐. 어려워 보여. 21번부터 푸는 거야. A. 역법의 운용. 이거는 뭐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려 쓴, 역법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려 쓴다. 그럼 역법을 부려 쓰는 거지? 그래서 맞아. 자, B가 어디 있을까? 나도 줄을 너무 많이 쳤나 보다. B 어디 있니? 통달. 2번,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 수시력에 통달했다는 게 뭐야? 다 알았다는 얘기지? 어떤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야. 근데 여기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 그랬지? 요거는 이제 통찰. 2번의 뜻은 통찰. 그래서 얘가 틀렸어. 통찰. 요거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요거 19번이 오답이 엄청 많았어. 심지어 선생들도 틀렸어. 문제 풀다가. 근데 틀릴만 해. 답이 없어 보여. 처음에 보면. 답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잘 읽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긴 지문은 융합지문이야. 융합지문이라서 어느 지점에서 나눠져. 이야기가. 자, 그 나눠지는 지점에서 딱 끊어봐야 돼. 자, 1문단.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어를 시의 시간규범을 제시한 일뿐 아니라 일단은 역법은 시간규범을 가르쳐줬대. 자, 역법에 동그라미 쳐야 돼. 그 다음에 시간규범. 그 다음에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야. 두 번째가 하늘의 뜻 이해. 그럼 이제 역법이라는 거는 이제 역할이지. 자, 역법은 두 가지였어. 하나는 시간규범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게 얘기가 될까? 전통적인 동아시아에서 시간규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이걸 해보면은 얘보다는 얘겠지. 일단은 예측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읽어봐. 역법의 운용과 역서의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기구를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대. 그래서 국가기구를 설치했고 그곳에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됐대. 자, 그래서 요 역법은 국가기구였고 그 다음에 관리만 연구했대.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규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이러진 않았겠지. 자, 서경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라는 관상수시는 유교 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잘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 이 문장에서는 관상수시가 나왔지. 관상수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준대. 유교 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므로, 그래서 관상수시는 천자에게만 허락됐대. 천자는 중국의 왕만 천자야. 이거 문학에서도 천자 나오잖아? 그럼 배경 중국이야. 한국, 그러니까 이쪽 우리나라의 임금을 천자라 그러잖아? 그러면 중국에서 싫어해. 천자는 자기네만.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은 상, 그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중국액을 거의 그대로 따라했다. 자, 관상수시는 천자에게만 허락됐어. 중국왕. 자, 그래서 자, 고려 때는 자, 중국역법을 따랐대. 왜? 천자에게만 허락된 거니까 함부로 그 고려의 왕이 그거를 바꿔 쓸 수는 없는 거야.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력은 정확성이 부족하여 고려 말에는, 자, 선명력은 정확성이 부족하대지? 선명력에 선 붙여야 돼. 자,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도입했다. 그럼 수시력이 동그라미 쳐야 돼. 근데 또 수시력에도 문제가 있지.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일식과 월시고 교식을 추구할 때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됐대. 근데 자, 여기서도 생각을 해봐.
선명력이 계산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수시력을 썼는데 걔가 계산이 복잡하니까 선명력을 썼어. 근데 선명력은 어때? 정확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야? 정확성이 좀 부족하겠지. 그래서 이 상황은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래서 중국 역법을 따랐는데 결국 뭐하고 못 썼다는 얘기냐면은 선명력, 그 다음에 수시력, 얘를 사용했다는 거지. 요걸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에는 세종이 나와요. 자, 세종은 조선의 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자,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됐는데 이제 세종은 즉위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마침내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다. 자, 세종은 어떠냐? 수시력에 통달했어. 나는 수시력을 다 알아.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세종 12년 교식 추보령에 오차가 생기자 자, 이렇게 자부를 했어. 근데 자, 밑에 보면은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겼어. 거기 세모 쳐야 돼. 난 통달했다고 자부했는데 오차가 생겼어. 얼마나 지금 성질나고 부끄럽겠어. 자,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 자, 그래서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이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자, 이제 다시 보면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지. 그러면 중국이 또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용. 거기다 줄 쳐야 돼. 자, 중국 역법은 수용을 해. 그 다음에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 거는 안 쓰면 안 되니까 중국 거를 썼어. 그러니까 중국 거의 관계를 고려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거 맞출 때는 우리나라 걸 맞췄고, 그래야 정확하거든. 안 그러면 오차가 생기니까. 자,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구할 때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이때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수시력을 썼지. 수시력과 입성을 썼어. 근데 입성이 중국 거래. 수시력도 중국 거고. 입성이란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 등을 실험하는 계산표이다. 여기 입성이 뭔지 모르니까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입성이란부터 계산표이다까지 가로로 묶어야 돼. 자,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입성을 제작하려 했다. 그러니까 수시력을 써. 수시력과 입성을 써. 근데 입성은 한양 기준으로 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선에 맞게 운용했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입성을 한양에 맞춘 거야. 입성을 한양에 맞게. 어차피 수시력도 쓰고 입성도 써야 돼. 근데 이제 입성을 그 계산값을, 관측값을 우리나라에 맞게 한 거지.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추보하기 위해 한양의 위도 등을 알아내도록 명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니까 중국 역법을 수용하면서도 조선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서 입성을 한양에 맞게 제작을 한 거야. 자, 이런 노력 끝에 나온 게 어떤 거냐면은 칠정산 4편이야. 자, 그래서 뭐를 했냐면은 칠정산 4편. 자, 이거를 편찬했어. 칠정이란 태양, 달, 5행성의 운행을 가리키고 산이란 계산했다는 뜻이다. 이것도 이제 가로로 묶어. 칠정과 산의 정의야, 그냥. 칠정과 산의 정의. 자, 칠정산 4편은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자,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둘 때 뭐 수시력, 뭐 이런 거, 교식과 천체 관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칠정산 4편에 대한 설명을 한 거지. 자, 이건 어떤 거냐? 중국 역법이고, 자, 두 번째는, 자, 필요한 값들은 조선에 맞추는 거고, 한양에 맞춰서. 자, 그러니까 이 위에 나왔던 중국 역법을 수용하는데 조선에 맞게 운용하고자 했었지.
자,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칠정산 내편이어서 이 결과물이 칠정산 내편이라서 이 단어가 중요해. 자, 그다음 3문단. 자,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 정묘년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가령을 편찬하게 했다. 자, 요거를 시험 사용하는 거야, 시험 사용. 그래서 미리 추보를 한 거야. 자, 그게 칠정산 내편, 말이 좀 길지. 정묘년 교식가령. 자, 요건데. 그래서 거기 줄 쳐야 돼.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가령 편찬. 거기 줄 쳐야 돼.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하죠. 문제가 생겼지? 오차가 생겼네. 자,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정비하였다.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4년에 편찬된 교식 추보법 가령이다. 그래서 이제 얘를 수정을 했어. 그래서 만든 게 뭐야? 교식 추보법 가령. 자, 그 책의 순서를 잘 알아놔야 돼. 칠정산 내편을 만들었고, 그거를 미리 추보해서 시험 사용한 게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이고, 그거를 수정한 게 얘야. 자, 요 관계를 잘 봐야 돼. 이 책은 정묘년 8월에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한 것이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계산식을 약간 달리했기 때문에 교식 추보 시각은 서로 달랐다.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다르대. 둘의 계산식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계산식이 다르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 그럼 어디선가 계산식이 어떤 게 다른가가 나와야 돼. 어디에선가. 자, 그리고 궁금해야지. 뭐가 다를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뭐 나오지도 않은 것만 생각하고 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어딘가 나오겠지 하거나 아니면 안 나오면 안 중요하니까 안 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시각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여 조선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마지막은 그냥 이 책들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야. 매우 정확하다. 뭐 이 정도. 자, 여기서 이제 끊는 거야. 왜 그러냐?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하니까 딴 얘기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애들은 지금 여기는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거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뭐 근일점 뭐 이런 애들 딴 얘기가 나와. 그래서 여기까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대표적으로 눈에 확 보이는 데가 누구냐면 18번이야. 자, 거기 가를 보면 이전에는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으나 신정초가 수시력법을 연구하여 밝혀낸 뒤로는 자, 여기 오차가 있었는데 수시력법을 연구하여 밝혀낸 뒤로는 역선 만드는 방법이 어느 정도 바로잡혔다. 그러나 이번 일식과 시작 끝식에 모두 차이가 있었으니 이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여기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야? 오차가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명력을 써서 오차가 많았는데 수시력을 연구해서 괜찮았어. 근데 또 오차가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근데 선명력은 원래 오차가 있어. 그래서 수시력을 쓰거든. 근데도 오차가 생겼대. 자, 1번. 세종 즉위 전까지 조선에서 선명력을 사용해 교식을 추보할 때 오차가 컸겠군. 자, 선명력 줄치고 교식 추보 줄쳐야 되는데 1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봐. 교식을 추보할 때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 왜? 계산이 복잡하거든, 수시력이.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야, 1번은. 자, 2번은 또 가지. 세종 12년의 교식 추보 오차 원인을 밝히기 줄치고. 그 다음에 칠정산 내편 정면용 교식가령이 줄쳐야 되거든? 이 원인 밝히려고 칠정산 내편 정면용 교식가령이 아니지. 그럼 여기 있는 문단을 찾아야 돼, 3문단. 얘 왜 쓴 거야? 시험상에서 미리 추보한 거지? 오차 밝힌 게 아니라, 그래서 2번이 답이지. 자, 그래서 18번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풀만한 게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여기서 그 20번에 1번 정도? 20번에 1번? 자, 이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나오거든? 조선만의 교식 주보 방법 찾고자 했다. 왜? 오차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20번에 1번은 조선에서 일어나는 교식을 정확하게 추보하기, 오차가 생겼으니까 추시력을 연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근데 추시력 연구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추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는데 오차가 생겼지? 그러니까 추시력을 찾는 게 아니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또 읽어볼게. 4문단부터. 이제 여기부터 계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쯤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쯤에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뭐냐? 근일점에서 일단 지구와 태양의 관계거든? 자, 근일점에서 그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대. 근데 바로 다음 문장 봤더니 또 뭐라 그래?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에서 가장 빠르게 운행하다 그랬지. 그럼 근일점, 동지에서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일점은 동지야. 그 다음에 하지쯤에 가장 느리게 운행한대. 그래서 칠정선 4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봤다. 근일점, 동지 일치.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까지는 근일점하고 동지가 같은 점이고 일치하고 여기서 가장 빠르다 이 얘기한 거지. 정리해보면 그래. 자,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한 것이다. 하나 더 얘기했지. 동지하고 하지가 하지에서 자, 태양의 실제 위치와 태양의 실제 위치는 자, 평균 속도 운행한 위치야. 자, 거기 줄 쳐야 돼. 그러니까 태양이 어떤 땐 빨리 돌고 어떤 땐 천천히 돌아. 이거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평균 속도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기 있는데 평균 속도는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지구가 여기 있는데 평균 속도는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야. 근데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0,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고 했다. 자, 이거는 걸 잘 봐야 돼. 자, 동지에서 하지 사이를 0이라 그러고 하지에서 동지 사이를 축이라고 한대. 그리고 영축차라는 게 있는데 영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래. 이번에는 영축차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자, 개념 들으려면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해야 돼.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자, 실제 위치 빼기 그 다음에 평균 위치래. 자, 그러므로 0에서의 값인 0차는 양의 값이고, 자, 0차는 양의 값이래. 축에서의 값인 축차. 여기 0에서의 값인 0차가 있지. 0차는 양의 값. 근데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 자, 요거 잘, 그리고 이제 끊어야 돼, 거기서. 왜 달 나오니까 잘 생각해, 이제. 잘 봐. 이제 생각 필요해. 영축차가 실제 위치 빼기 평균 위치잖아. 그지? 얘는 양의 값이잖아. 누가 앞서는 거야? 실제하고 평균 중에? 양의 값 나오려면? 얘 빼기 얘니까 얘가 더 크겠지. 그 다음에 얘는 실제 위치하고 평균 위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음의 값이니까 얘 빼기 얘니까 얘가 더 커야 되지? 이렇게 돼. 자, 숨어있는 얘를 찾아 넣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달 역시, 자, 이번에는, 자, 지구와 달인데, 자,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한 근지점에서
자,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 근지점에서 자, 지질차 값이 0이래. 이제 뭐가 문제야? 지질차가 뭔지 모르지? 그러면 이제 또 지질차의 값을 찾아야 돼. 자, 밑에 지질차란 달의 실제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 자, 이 달의 실제 위치 빼기 평균 위치. 그러니까 얘하고 뭐랑 똑같은 영축차랑 똑같은 애인 거지. 이제 슬슬 비슷하게 가. 슬슬 비슷하게 가는데, 자, 그 다음에 근지점에서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달이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했죠. 자, 근지점에서 원지점이 있어. 여기 누가 앞선대?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대. 얘 빼기 얘잖아. 그러니까 양의 값 나오겠지? 그래서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는 원지점에서 근지점까지는 자, 거기 보니까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그 반대니까 자, 여기서는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작아. 그래야 음의 값이 나와. 그래서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그 다음에 그 뒤처지면 요거는 지차. 자, 요런 거는 이제 자꾸 연습하면 그려져. 한 번에 딱 보고 빡 그리고 이럴 거는 안 돼. 5문단.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의 가를 삭. 자, 이제 삭은 뭐냐? 이런 거 헷갈리면 큰일 난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달, 태양, 지구가 아니야. 태양, 달, 지구야. 태양, 달, 지구. 자, 그 다음에 그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을 때를 망이라 그러는데. 자, 이번엔 태양, 지구, 달. 자,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의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될 때 시각이다. 일직선일 때 정삭, 정망이래. 자, 칠정상 내편 정면형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 모두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에 그러니까 평균 위치에 실제 태양과 달에 빠르고 느린 정도로 가하거나 감아요. 그러니까 경삭과 경망에 실제 태양에 빠르고 느린 정도로 가하고 감했대.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실제 태양에 빠르고 느린 정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를 가감차 방식이라고 하는데 걔를 또 가감차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가감차 방식이라는 정의 개념어가 하나 나왔어. 자, 일단 여기다 네모를 치고 뭔 말인지 모르는데 개념어가 나왔다. 그럼 개념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알기 쉽게. 자,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항으로 나누고 했다. 가감차 방식은 어떻게 구하냐? 영축차 빼기 지질차. 이거를 속도항으로 나누는 거래. 자, 그래서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 자, 양일 때는 가차. 줄쳐도 연결해. 음일 때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서 빼는 감차. 여기 을일 때는 감차.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래서 이제 값을 구해. 그래서 양의 값이 나왔다. 그럼 가차 더해. 음의 값이 나왔다. 감차 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속도항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하지는 않아. 어차피 속도는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러니까 요거 값을 보면은 음의 값인지 양의 값인지는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차이가 없대. 아까 뭐라 그랬어? 앞에 걸 기억을 잠깐 더듬어 봐. 두 개가 뭐라 그랬어? 계산식이 조금 달랐다 그랬지. 기억나? 계산식이 달랐다? 그러니까 계산식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또 써줘야 돼. 하지만 칠정상 내편 정면면 교식 가령은 속도항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속도항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칠정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는 달의 속도래. 자, 근데 교식 추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이래. 자, 저기 있는 교식 추법법 가령은 얘는 달의 이동 속도 빼기 태양의 이동 속도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칠정산 내편 정민형 교식 가령보다 교식 추법법 가령이 분모가 더 작겠지. 그러니까 값도 크게 나오겠지. 얘는 좀 작게 나오고 분모가 작으니까. 자,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뭐 그렇대. 근데 육문단 읽어왔겠지만 이거는 역법을 확립해서 우리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던 체계를 갖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칠정산 4편이 있고 일본에 정향력이 있거든. 자, 밑에도 세 번째 줄에 줄치면 돼. 걔네들은 뭐냐? 자국의 고유한 역법을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역법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고유한 역법을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다. 자, 이런 얘기를 쓴 거야. 자,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6번. 관상수시 개념을 소개하고, 관상수시니까 여기 있네. 관상수시. 고려와 조선이 그걸 어떻게 변용하여 역법에 제작해 응용했는지가 아니라 관상수시는 천자만 허락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지? 틀렸어. 2번은 조선의 역법 발달 과정을 언급하고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천문과 역법의 의미. 말은 되게 멋있는데 역법의 발달 과정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책을 만들어서 그 수정한 거지 그냥. 틀렸고. 3번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 유교적 관점 관상수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천재에게만 허락됐으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랐고 뭐 그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노력한 바 그것이 끼친 영향. 그래서 그 조선의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가 나오지, 세종 때부터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게 나오지. 그래서 3번이다. 자, 조선에서 교식 추보 방법이 발달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교식 추보가 중국 천문학 발전을 끼친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지. 거꾸로 됐고. 5번 조선역법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당대 관측한 값들이 현대적 관측에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단계적 검증해? 그런 게 아니지. 그냥 의의를 얘기했지. 그냥 지금하고도 비슷하다. 그냥 이 정도. 그래서 3번이다. 17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조선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그래? 중국의 역법을 수용했는데 어떻게 천자를 부정해. 그래서 1번이 답이지.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 이런 문제 틀리면은 머릿속으로 문제 푼 거야, 이렇게. 자, 조선은 교식 추보 외에 여러 행성들의 운은 안 나와. 역법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 조선은 교식 추보 이외에 여러 행성들이라고 나왔는데, 그 역법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자, 요거는,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막 이러지. 그래서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3번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는 국가의 주도와 통제의 역법. 여기 국가기구 거기에 관리만 연구해야 됐다 이렇게 나오고. 4번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천체 변화를 이해하여 하늘의 뜻을, 이게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늘의 뜻을 이해한다. 시간 규범과 하늘의 뜻 이해. 네, 조선은 역법의 확립을 통해 유교 이념의 실현을 위해 체계를 수립했던 자부심. 5문 그 6문단의 마지막 6문단의 첫 번째 나오지. 그래서 맞는 말. 자, 20번 풀고 19번 풀게요. 20번 기억하고 니은은 기억은 했으니까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지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고 하지지음에 가장 느린데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한다. 이게 동지는 낮이 짧아. 근데 공전 속도는 또 이때 공전 속도는 빠르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밤이 하지는 낮이 긴데 또 이게 느리다 그랬으니까
이게 많으면 빠르고 느리면 작으면 느리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비례가 되려면. 근데 반대가 되지. 그래서 이 문단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 이게. 이게 뭐 당연히 짧으니까 짧게 놓겠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유라는 거는 길면 빠르고 이렇게야. 자, 3번. 근지점에서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고 간주했다. 자, 이게 근지점,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속도가 일치하는 데가 어디야? 동지하고 하지잖아. 근데 동지가 어디야? 근지점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타고 올라가면 답이 나와. 그래서 3번이다. 자, 이제 19번을 풀어볼게요. 자, 19번. 잘 읽어봐야 돼. 정묘년 8월은 하지를 지나 동지를 가는 시점. 일단 저기 첫 번째. 하지에서 동지. 어디야? 여기에서 여기. 축이지. 축. 그리고 축차는 무슨 값? 음액값. 축차는 음액값. 그 다음에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이래. 두 번째는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이래. 그럼 이제 달을 봐야지. 달. 원지점에서 근지점. 이제 얘는 뭐야? 지차. 자, 근데 저 양의 음을 해야 되니까 평균이 더 크지. 얘 빼기 얘인데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거 음액값이지. 그럼 이거는 지차. 얘도 뭐? 음액값.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실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의 추보법에 의하면 경삭이 일어날 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가 뭐야? 영축차지. 영축차가 2.39래. 자, 영축차 2.39. 자, 요 영축차가 2.39야. 여기지. 2.39. 그 다음에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는 4.99거든? 그럼 얘는 지줄차지 4.99야. 그래서 이거는 2.39 빼기 4.9에 마이너스 2.6 하면 답 안 나와. 저 앞에 거 왜 썼겠어? 얘는 절대값. 2.39가 나오면 안 되지. 음액값이니까 마이너스 2.39. 4.99 나오면 안 되지. 왜? 음액값이니까 마이너스 4.99.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39 빼기 마이너스 4.99 이렇게 계산해야지. 그래서 속도항.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저 마이너스를 못 구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어. 심지어 선생들도. 그리고 하다가 이게 이제 저게 있어. 비밀이 있어. 이 인강에서 그날 바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걔네들 이 문제 푸는 애들이야. 근데 그 다음날 올린 애들이 있거든? 라이브 못한 애들? 걔네들은 못 푼 애들이야. 몇 명 있어.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줄게. 그날 푼 애들이 몇 명 있어. 다음날 나온 애들이 몇 명 있어. 자, 1번 정묘년 8월 경삭 때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 있을 것이다. 자, 실제 위치가 앞서 있다는 얘기지? 얘는 실제 위치가 앞서지 않아. 왜?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가면 평균 위치가 앞서지. 이거. 그 다음에 2번. 정묘년 8월 정삭 초보에서 가감차 값은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이 교식 추보법 가령보다 더 컸을 것이다. 거든? 이거 2번 잘 모르겠잖아. 패스해. 일단 가르쳐 줄게. 정묘년 8월 정삭 초보에서 두 가령 모두 경삭의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 가차래. 왜 가차야? 마이너스 2.39 빼기 마이너스 4.99거든. 그럼 2.6 나와. 플러스 값 나오니까 3번이 답이지. 근데 이거 찾기가 어렵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는, 여기 있는 것만 보는 거지, 그냥. 본문이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4번은 정묘년 8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영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영차가 아니라 뭘 써? 하지에서 동진이가 축차.
그 다음에 8월. 5번은 8월 정삭 때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 그럼 태양, 지구, 달이거든? 태양, 지구, 달은 사기 아니라 망이지. 그럼 이제 답이 3번인데 2번은 자, 뭐가 차이가 났어? 속도항이 차이가 났잖아. 그치? 속도항이 차이가 났는데 분모가 누가 더 커? 얘가 분모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 값이 더 작지. 분모가 크니까. 알지? 2분의 1하고 3분의 1 하면은 얘가 더 작은 수인 거? 이 정도는 알지? 그래서 자, 그거는 칠정선 내편 정면형 교집가량의 분모가 커. 왜? 달의 속도만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 값이 더 작게 나오는 거야. 19번은 3번이다.